안녕하십니까.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의재건축 다 아시죠? 우리가 19세대 미만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임의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이 임의재건축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호를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임의재건축도 우리가 말이 임의재건축이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처럼 이제 봐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할 때 이제 1세대 주택인 경우, 이제 고가주택인 경우는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인 경우에는 30%까지 최대 이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의 장특공제를 적용을 해주는데, 이러한 임의재건축한 경우에도 과연 그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을 옛날 건물이죠. 구건물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을 해줄지 안 해줄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세청의 예규의 입장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바꾸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 부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할 경우에 과연 멸실전 주택의 보유기간이라다 거주기간을 통산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지요. 이 사례자는 84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단독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 단독주택에서 12년까지입니다. 2012년까지 이제 거주를 하다가 2012년에 멸실을 하고, 이제 이 주택을 멸실을 하고 부시고 임의재건축을 이제 해서 다음해 13년도에 다가구 주택을 완공을 해서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완공된 주택에서 13년 이후에 거주를 하질 않았는데, 이 다가구 주택을요 2021년에 이제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 사례자가 질의내용은 이거예요. 이분은 이 주택밖에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나 보죠. 질의 내용은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이미 재건축한 고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서, 당연히 고가주택이겠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니까. 요즘 뭐 솔직히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잖아요. 20억 이하 미만의 집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12억 원을 무조건 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서 이 주택에 대해서 건물의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 과연 우리가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그 공제율 적용을 할 때 멸실전 주택, 이분이 84년도에 취득했던 이 구주택에 대한 그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을 과연 신축주택의 보유, 거주기간과 합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에 질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통산을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규는 틀립니다. 자, 일단은 그 예규를 보기 전에요, 우리가 관계법령을 제가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쭉 보셔야 되는데, 제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는 1세대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1세대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그 규정을 얘기를 하면서 1항과 관련돼서 8항에서가요, 이 1항의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을 계산을 할 때에는 이제 다음 각후의 기간 통산을 한다라고 하면서 1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이제 어떻게 이게 좀 노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이 되어서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통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8항 1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실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입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우리가 양도라든가 그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는데, 이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가 어떤 경우냐? 사례처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데 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취득 양도 시기로 보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서가 양도차익의 산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행령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건축했을 때 그리고 재개발을 했을 때 그 옛날 부동산하고 새로운 부동산의 그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을 통산할 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을 발라내가지고 우리가 따로따로 산정을 하면서 거주기간이라든가 보유기간에 대해서 통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자, 166조의 5항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 기간의 계산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1호에서가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 그리고 이러한 이제 양도 차익이라든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 기간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이 기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그 기간까지 요때까지를 통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서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뭐 이제 요런 거는 이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의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을 할 때 그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남옥이라든가 감옥에서가, 자, 감옥에서는 이제 청산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그리고 남옥에서는 기존 건물분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 기간, 우리가 그러면 이 소득세법 시행령 우리가 166조의 얘기는 뭡니까? 통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통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하면 안 돼. 통산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국세청 입장이 뭐냐고 하면요. 지금 이 사례가 나온 내용은 요겁니다. 지금 서면 2021 법규재산에서 나온, 법규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법규과 1722 하나입니다. 이제 23년 6월 28일 날 나온 예규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 사례의 내용이거든요. 이 사례에 대한 예규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어떻습니까? 이 사례자인 경우는 84년에 단독주택을 취득을 해서 이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에 멸실을 하고 2013년에 완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13년 완공하고 이후부터는 이 다가구 주택에서는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례인데 이 사례에서 해당 주택 중 건물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 2, 뭡니까 이게 80%짜리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잘 보세요. 재건축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기산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 거 13년 이전에 사용승인서 교부일 받기 이전에 그때 그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은 통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고가주택이고, 그리고 12억, 고가주택이다 보니까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특공제를 이제 최대 80%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옛날 구건물에 대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가 뭐가 있냐? 자, 2009년에 나온 얘기인데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자, 표 2에 따른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일 적용치 보유기간은, 잘 보세요. 이거 똑같습니다.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뭐예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에요. 그때부터 기산하라는 거고요. 또 이 서면으로 인터넷 상담한 그 예규도 2006년에 나온 예규도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뭐냐? 우리 아까 봤어요. 자, 162조
1항 4호 요겁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보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국세청의 예규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사용승인서 신빙 새로운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이죠. 이제 표 2에 따른 장특공제니까 최대 80%까지인데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보라는 거예요.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을.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뭐지? 그랬어요. 참 어처구니도 없고 이게 논리가 안 맞거든요. 아무리 임의재건축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획재정부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한번 입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자, 2017년 1월 16일에 나온 기획재정부 입장은요, 노후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을 하고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 사례 얘기잖아요. 해당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을 할 때에는, 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공제율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기재부 입장은 이게 종전주택의 그 보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을 해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재부 입장 하나 더 보면은,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의 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을 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최근의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임의재건축인 경우에도 멸실된 주택에 대한 그 거주한 기간은 구주택 당초 취득해서 그 거주했던 그 기간도 통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국세청의 예규의 입장 뭐예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새로운 주택, 신축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그 날로부터 기산을 하라 이겁니다. 그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기산은. 그래서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결론을 내드려야 되나요? 제가 일단은 국세청이랑 기획재정부, 이제 국세청의 예규가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규랑 이제 상충되는 예규들이 가끔 있어요. 간혹 있는데,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추이를 봤을 때는요, 그게 기획재정부의 그 내용이 맞다 그러면 국세청이 예규를 변경을 합니다. 이 예규라는 게 여러분 내부의 규정이, 내부 규정이잖아요. 외부적인 그런 그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가 이제 참고하는 그런 업무 처리에 대한 내부의 내부 처리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세무사들도 요거를 안 따라 예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충되는 기재부의 이 내용이 있거든요. 기재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처럼 임의재건축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임의재건축 솔직히 말이 임의재건축이지, 단독주택 갖고 있다가 여기가 만약 제가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빌라 이런 거 지을 수 있거든요. 2종이니까 1종이면 단독밖에 안 돼요. 다가구라든가 이런 것밖에. 근데 주택에 있어서는 2종 일반지역이면 빌라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러면 다 임의재건축이에요. 솔직히 8세대 짓고 10세대 짓고 19세대 미만으로 짓잖아요. 그럼 그 임의재건축인데, 그때는 도정법에 의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 그런 이제 특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임의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건 약간 논외로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내가 건물을 이제 허름한 그 노후된 단독주택을 부셔요. 헐면은 그게 헐고 이제 그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다세대를 지었다 그러면 그게 그때 부시는 그 시점에서 그때 양도, 현물출자라는 개념이 한번 나오는데 그때 양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양도소득세가 한번 부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 짓고 나서 보유하다가 또 파시게 되면 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오늘 논점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임의재건축에 대해서는 분명 우리가 일반적인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과는 분명히 차별을 둬가지고, 도정법에서는 구건물을 헐고 이제 재건축 착공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현물출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 이연을 시켜주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때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새로운 건물을 매도했을 때 그때 양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취득 시기는 당초 옛날 건물 취득 시기부터 따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재건축인 경우에는 현물 출자 시점, 그러니까 구건물을 부시고 착공하는 그 시점 한 번, 그 다음에 새 건물 양도했던 그 시점 한 번 해가지고 양도가 두 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과세 이연도 이것도 과세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재건축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법상. 그런데 이렇게 이미 재건축한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국세청에서가 다뤄야 되나? 저는 이런 의구심을 일단 제시를 하면서 제 입장은 뭐냐면요, 여러분. 기재부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기재부 입장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 당장은 지금 국세청의 예규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요 예규를 이제 추이를 좀 보시면서 요 부분 이미 재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인데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다. 근데 이미 재건축을 했다. 그러면은요, 이 앞으로의 예규, 국세청 예규의 입장의 그 변화 추이를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은 좀 삶는 내용이에요. 국세청의 입장과 기재부의 입장 충돌이 되잖아요. 이 충돌되는 입장은 분명 어느 한쪽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맞다 그러면 그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급심의 그 판결이 이제 상급심으로 올라가서 이제 가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하급심 1심, 2심에서 그 판결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미 재건축한 주택의 건물 부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멸실전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에 대한 통산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향후에 국세청의 예규의 변화 추이를 같이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자담 세무회계에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